네, 4월 19일 화요일 빨간불 켜면서 상승 흐름세 가지고 가는 기분 좋은 장 출발 보셨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하재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재기 전문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네.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셨는지 시청자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미국 시장은 조금 하락세가 좀 나왔지만 그래도 미국 쪽에서 보시면 아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시장에 조금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을 좀 봐도 그동안에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어제까지 해서 9거래일 연속해서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플러스, 매수로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장을 또 긍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 쪽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다 들으셨겠지만은 이게 계속해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관계자분들께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5월 달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하락세가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쪽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2.88%선까지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2018년 12월 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제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는 패드 쪽에서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21일이죠. 파월 의장의 또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에 좀 눌림목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안 좋은 발언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 침체를 더 빨리 또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조금 긍정적인 또 발언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 전쟁이 장기화로 인해서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둔화될 것으로 기존의 4.1%에서 3.1% 수정이 밝혔는데, 수정하면서 좀 둔화될 것으로 좀 밝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가 시작은 있지만은 끝은 언제 끝날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좀 다들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단기적으로 단기적이나 조만간 빨리 결정이 난다고 하면 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평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외국인들의 그 국내 시장에서의 비중이 2009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상장 주식 보유 비중이 27.2%에서 2019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예도가 외국인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원인으로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해서 2조 1,148억 채를 매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외국인의 그 국내 상장 주식 비중도 봐도 2009년 이후에 최저치, 그래서 23.2%에 좀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그 수급이 오늘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게 계속해서 좀 들어와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워낙 외국인들의 그런 부분에서는 환율에 대한 영향이 좀 미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외국인들이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봐도 확인을 봤을 때 유가 원달러 지수가 상승의 지금 위치에 그대로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죠. 아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들어오려면은 지난 보시면 아시겠죠. 2020년 9월부터 해서 그다음에 2021년 1월까지 해서 이렇게 환율이 쭉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락세가 나온 것이 보였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선물 쪽에서의 또 옵션 쪽에서의 자금들이 좀 움직이다가 현물 쪽은 저렇게 급격하게 하락세가 나와야지만 움직이지 않을까,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그 수급은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3월 달에 전화 연결이 돼가지고 방송할 때 여기서부터 제가 저가 매수 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뒤로도 올라올 때도 제가 매수 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월 1일부터에서는 숨고르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숨고르기가 좀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4월 13일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 목요일날 제가 연결했을 때 이 장대 양봉이 방향 전환 포착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여기에서 1번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패턴, 그리고 나서 옆으로 자 이렇게 조정을 좀 주다가 갈 수 있는 패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2번 패턴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1번 패턴으로 가냐 2번 패턴으로 가느냐에 상관없이 주가는 3천에서 그리고 3,100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3천을 왜 말씀드렸느냐라고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3천은 우리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심리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었고, 3,100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좀 시장에 참여해서 투자를 좀 해볼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숨고르기에 나왔을 때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긍정적으로 좀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파동을 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열려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양봉이 나오고 나서 쭉 빠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자리에서는 일봉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서 이제 수요일에 양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양봉이 나와서 쭉 올라가고, 그래서 목요일에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일봉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불안하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은 분봉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면 조금 안정적인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파동이 목요일날 하락이 나왔지만은 급격하게 나왔지만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기 좀 체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옆으로 좀 조정을 좀 주다가 갈 수도 있다. 이게 분봉에서도 똑같이 옆으로 조정을 주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며칠 동안 지금 옆으로 좀 주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이 옆으로 조정을 주면서 이 파동의 흐름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이게 최근에 이제 눌림목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좀 시세가 꺾이거나 아니면 좀 주춤하는 그런 부분 자리에 나왔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성장주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성장주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로봇이라든가 UAE, 그다음에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께서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중간중간에 이제 오늘 좀 상승을 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상승하고 내일 상승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께서 시장은 계속해서 3천에서 3천 몇까지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께 코스피 말씀드리면서 코스닥도 4월 13일 이 양봉이 4월 14일에 방송을 할 때 반항 전환의 신호로서 포착이 됐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바로 갈 것인지 아니면 며칠 조정을 좀 두고 갈 것인지 관건이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옆으로 며칠 동안에 조정을 좀 주면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데 일봉을 좀 보시고 힘들다 하시면요, 분봉을 조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각자 스타일로 자기가 눈으로 좀 들어오는 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는 내가 확연하게 좀 체크가 된다 하는 그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30분봉을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975에서 1000포인트까지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눌림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들어왔던 자리인데 긍정적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그 주가가 시장을 좀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외국인 쪽에서도 매도세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좋지 않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흐름도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뭐 S22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하락세가 좀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서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2021년 10월 13일이죠. 저가죠. 68,300을 깨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다. 깨더라도 그걸 깨고 나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지만은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에 대한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올 한 해는 좀 지나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그다음 올해까지 해서 한 2년 동안의 공급에 대한 문제가 이제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은 작년은 올해 정도의 2년 동안이면은 어느 정도 공급에 대한 부분은 조금 수월한 그런 생산이라든가 이런 라인은 어느 정도 갖춰지면서 내년 정도 가서는 이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씩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기아 자동차 측에서도 보시면은 올 하반기 쪽으로 가면은 이 반도체에 대한 공급들이 조금 수월하게 조금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하반기 좀 지나고 내년 뭐 상반기 중반기 되면은 이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원래 주식은 여러분들께서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힘듭니다. 기다림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 보유하신다고 하면은 달달한 열매를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좀 보시면은 이 곡물 가격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옥수수 선물 가격 같은 경우도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9년 만에 최고치를 좀 경신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세계 4대 곡창 지대가 지금 모두 좀 망가져 버린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죠. 세계 빵 공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밀이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 또 이제 미국이라든가 아르헨티나 쪽에서의 가뭄으로 인해서 좀 신음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게 농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시기가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추를 이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밭갈이도 하고 하면서 하고, 뭐 또 다음 달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저 벼농사를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짜리파를 해야 되는 이런 파종의 좀 시기가 있는데, 중국이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파종을 못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파종 시기를 넘쳐버렸기 때문에, 이 파종이라는 것은 너무 빨리 해도 어때요? 날씨라든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너무도 늦게 하면은 파종을 늦게 하면 열매가 매우 이런 곡창에서 곡식들의 이 알이 제대로 여물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종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 1년 동안의 그 농사들이 망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곡물 가격 지수도 쭉 올라갈 것으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전쟁으로 인해서 파종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음식료라든가 이런 곡물 영향을 받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사료주들이 워낙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트레이닝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이제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 업종들 보면은 제과라든가 빙가루 이런 업체들이 뭐 제대로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눈을 돌려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자력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소형 원자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설치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국내 시장에서도 뭐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너지 시장들이 요동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 모듈 원자력 개발에 대한 부분은 속도를 내야 된다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소형 모듈형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 용량이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자력 같은 경우, 원전 같은 경우는 대형 원자력에 비해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원전 문제에 대해서 어때요? 원전 그 원자력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는 핵폐기 이런 부분들에서 안정성에 대한 부분 이런 드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전은 뭐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지만은 이런 지형적인 지정학적인 이런 리스크가 좀 발생했을 때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냥 소형 원전으로 좀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형 원전 관련해서 가지고 뭐 두산 그룹주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 이제 기아 관련된 뭐 현대 관련된 종목들이 뭐 보합거래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기아라든 쪽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죠 중고차 시장에 좀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말에 이르면 올해 말에 중고차 구매 전에 한 달 동안 뭐 차량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뭐 프로그램과 중고차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기업들이 중고차 시장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중고차 가격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고차 가격들이 최근에 조금 하락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뭐 기아 관련된, 뭐 현대차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3월 중순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보면은 현대차하고 기아 종목들 좀 보면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마 여기에서 역조정을 주든가 아니면 밑으로 해서 한 번 정도는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체크를 좀 하시면서 좀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좋지 않고 현대차, 그다음 기아가 올라오니까는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현대라든가 기아 같은 건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좀 하락세가 나왔던 것들이 또 수익을 좀 내기에는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사료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뭐 테바 섹터를 좀 보면은 한일 사료가 어제 상한가, 그다음에 그 전에도 상한가 좀 들어갔었죠. 금요일 이틀 동안 들어갔다가 오늘도 지금 장중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조금 풀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뭐 대한제량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있고, 뭐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드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도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곡창지대가 비상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탁,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급등한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이거를 뭐 끌고 간다라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다. 지난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사료가 급등을 하다가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또 급등을 하죠.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변동성을 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뭐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대표주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상승 마감하다 보니까 DBIT라든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조선주 관련된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1승이라든가 그다음에 STX 엔진 이렇게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1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이슈는 나오진 않았어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이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는데 조선 기자재 쪽으로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좀 트레이닝 관점에서 조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뭐 특징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 외에도 뭐 HSD 엔진이라든가 카보이죠, 뭐 동성 화이텍 이런 것들이 좀 상승세가 좀 확 나지만은 최근에 조선주들이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반드시 단기적인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좀 들어올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온다 하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력 업종들이 뭐 복숭당, 아무래도 복숭당 같은 경우도 이 음식료 관련해 가지고 뭐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곡물 가격, 사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먹는 육개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육개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이제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나오는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뭐 이 살펴봐야 될 이슈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뭐 곡물 가격 이슈 관련해서 사료주는 많이 올랐는데 곡물주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소형 원자가 뜰 것 같다. 안전 관련해서 소형 원자가 좀 나을 것 같으니 원전주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차도 중고차 진출하니 이거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라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급등 종목 관련해서는 뭐 대한제당 오늘 일색 이렇게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크니 트레이딩 위주로 가고 실제로 끌고 가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뭐 7만 전자 깨지고 6만 8천 전자 이렇게 깨지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환율 하락세 나오면은 현물 쪽으로 좀 움직일 것 같으니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기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까지 정말 종목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자리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정부가 바뀌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일자리 정책 이거 정말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네. 또 새 정부에서도 인수위원을 통해서 뭐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뭐 구직자, 뭐 기업 간 연결 고용 창출을 유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법 개정까지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민간 기업에 주도를 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래서 좀 집중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관을 설립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 뭐 청년들 일자리 이 문제를 좀 빠르게 해결이 돼야지만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 경제 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또 반대로 국가가 성장을 잘 한다고 하면은 일자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청년들의 또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정부 측에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좋은 또 질 좋은 자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새 정부 쪽에서 법 개정을 좀 하더라도 강력하게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정책주로서 일자리 정책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하채기 전문가님께서 짚어준 섹터, 정부 정책주로 일자리 정책 관련된 섹터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자리 정책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만한 이런 청년들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관심을 가져봐야 될 특징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메가 MD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가 이제 그룹이죠. 거기서 이제 분할해서 상장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메가 MD 같은 경우는 이제 의치약 전문대학원, 그다음에 약학대학, 그다음에 법학 전문대학원, 법학 전문대학원 입시 및 원격 평생 교육을 사업을 좀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 원격 평생 교육원 및 뭐 직업 능력 개발원 사업과 그다음에 공직 적용 수업 평가 사업, 교육 사업, 그다음에 부동산 교육 사업 등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새 정부 같은 경우는 공교육보다는 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 의존도 확대를 위해서 이 학원들 이런 데들이 조금 수혜가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메가 MD뿐만 아니라 뭐 IBM 넷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다른 뭐 IBM 금융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 쪽에서 민간 주도 일자리 지원 기관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뭐 최근에 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좀 나왔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4월에 잠깐 올라갔고요. 뭐 코로나 또 터지고 나서도 뭐 IBM 넷이라든가 IB기용, 아이스크림 매도 같은 경우 올라가는 상승세가 나왔지만은 이 종목은 그렇게 크게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시세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을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여기에서 며칠 동안 지금 옆으로 좀 조정을 주고 계속해서 치고 간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며칠 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음봉보다는 양봉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그만큼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가 3,765원인데요. 뭐 지금 자리에서도 우리가 좀 매수 타임으로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6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4,4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단기적 말고는 중기적으로나 뭐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저기 보시면은 4월 26일이었죠. 작년에 7,500원, 10억까지도 한번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메가 MD 짚어주셨습니다. 사교육 분야가 아무래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해서 원격 평생교육 관련된 업체를 짚어주셨습니다. 메가 MD 현재가는 3,765원인데 지금 매수 타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3,600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400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7,500원까지도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투자 전략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시장을 여러분께서 보실 때 뭐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지수를 좀 보면서도 대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께서 이제 고포스라고 있습니다. 이 고포스의 지금 흐름을 좀 보면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좀 2% 넘게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고포스를 봐도 뭐 시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충분히 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에서 좀 우물쭈물 하시다가 보면은 이런 좋은 시세를 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지금 시세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 충분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좀 보유를 하신다고 하면은 올 상반기 또는 올 여름까지 좀 좋은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말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하채기 전문가의 증시 콜센터였습니다.